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89회 시험이 취소가 돼버리고 한 달 반 만에 90회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90회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요. 이번 시간 이론 시험부터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데이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이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수험번호 221 6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걸로 A형, B형 뭐 다른 점은 없어요. 문제 순서가 좀 필기만 바뀌었다 뿐이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9133번입니다. 그러면 금정문구 회사 코드가 904번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 그리고 복식 부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단식 가계부 같은 거. 자, 근데 복식 부기는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은 자, 앞에 이론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요게 요 범주 안에서 통일이 돼야만이 나중에 어디에 세무서에서 장부를 감사를 온다든가 또는 또 여러 투자자들이 통일된 장부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요즘 같으면 뭐 주식 개미 동학 운동도 있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자,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의 발생, 수익과 비용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이다. 맞는 말이고요.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이 원리, 차변과 대변은 합계가 일치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자, 시산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K랩 프로그램 입력하다 보면 대차 차익은 항상 뜹니다. 그거 보면서 잘못 입력했는지 자동 검산 기능이 있다.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여기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말이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요령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범인이에요. 자, 재산이 증감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이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 요게 대표적인 단식 부기 가계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계부에는 월급이 들어오고 엄마들이 그러죠. 쥐꼬리 월급. 그리고 항상 가계부가 열흘도 못 가서 빵꾸가 나고 근데 철없는 아들, 딸은 뭐 사주세요 했다 한 대 두들겨 맞죠. 이 가계부는 재산, 아빠 월급을 가지고 지출한 것만 기록을 하고 수익과 비용, 뭐 감가상각비니 뭐 이런 거 처리 안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아빠 차가 뭐 낡아서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안 하죠. 자, 요거는 단식 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회계의 기본 개념 요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하나 캡처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벌써 많이 포맷 됐을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 순서. 다음 중 외상대금이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 맞죠? 매출 할인은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서 깎아주고 제가 경험상 제약회사 영업관리직에 있을 때 각 병원에 약값을 30일 이내에 빨리 갚아주면 뭐 5% 7% 그 다음에 2달 안에 석 달 안에 석 달 넘으면 아예 할인율 없고요. 할인율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자, 원래는 순매출액 구할 때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할인율이 매출 할인을 다 빼줘야죠. 그래야 순매출액이 나오죠. 근데 안 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 요거는 가만히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더하고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대충 써놓고 자, 원래는
매출 할인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총 매출에서 빼야 돼요. 여기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10원 해야 맞는 답이에요. 근데 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10원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매출원가는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보면 매출 총이익은 얘가 적게 해야 되는데 안 뺐어요. 그럼 매출액이 과다가 된 거죠. 과대가 된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도 플러스 10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원 여기다 대입을 했으면 매출액이 줄어들죠. 순매출액이 줄어드니까 얘도 제자리로 돌아갔을 건데 얘를 안 뺐기 때문에 자 이게 원래는 110원 해야 될 건데 지금 100원이 됐어요. 자 근데 110원 하면 뭐 여기 50원이라 치자. 그러면 100원일 때는 얘가 50원이 나오는데 이걸 빼면 만약에 지금 빼면 90원이면 40원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4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50원은 그대로니까 빼면 50원. 그래서 40원 나와야 될 건데 50원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이 됐고요. 과대. 얘가 과대가 되면 그 다음 쭉 내려오다 당기순이익도 자 과대가 되는데 문제는 얘를 영업의 비용에다 갖다 놨어요. 자 영업의 비용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자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비용이 10원 증가합니다. 비용이 많아지면 자 여기 잘못된 게 쭉 내려오다가 비용에 10원이 더 더해졌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빼야 될 거를 여기다 비용으로 갖다 놓는 바람에 매출 총이익은 10원이 과대가 되지만 여기까지 와서는 제자리 찾는 겁니다. 왜?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해 줬으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말 그대로 돈, 지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 자, 여기 해당되는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은 이거는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이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자, 우표는 이건 통신비에 해당이 되고요.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고요. 일단 선일자 수표는 이건 뭐를 말하냐면 날짜, 미래의 날짜.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20일인데 7월 30일 날짜로 수표를 발행하면 얘가 바로 선일자 수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회계장부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돈을 나중에 갚겠다. 근데 뭔가 증서를 하나 발행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회사마다 어음으로 처리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좀 많고요. 어쨌거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노란색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문정이 주식을 1주당 임명금액 1,000원인데 100주를 액면금액으로 그럼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 장기면 단기 매매 증권은 안 되고요. 단기라는 게 1년 이내니까 장기는 1년 이상이고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 만약에 채권 같으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고 자,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자기압수표는 뭘로?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 코드번호 요걸로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여기는 투자 자산인 경우에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10만 원에다가 요거 만 원까지 해서 11만 원이 증가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뭐 영업의 비용이 증가,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일 때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땡 잡은 문제입니다. 자,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 문제에 이게 2점이죠? 2점이면 예, 커트라인이 한 3, 4% 올라가 버립니다. 자, 5번 합계 잔액 시산표상 혼합 상품 계정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원래 시산표나 상품 계정, 이거 혼합 계정, 상품 계정입니다. 우리 교재에 가보면 있죠, 상품 계정에. 거기 3분법 설명하는데 여기 매입이라고 돼 있는 계정, 그게 우리 K레 프로그램은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혼합 상품 계정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총 매입액, 매입 재비용 포함되어 있고요. 기초 상품 재고액. 그러면 차변 합계액은 지금 이 출제 이호는 차변 합계액 요걸 50만 원 잡았어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다음 대변 합계액 요거 전부 다 더한 금액이 450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얘는 이 중에서 75만 원이라고 봤고요. 자, 그랬을 때 매출 원가 얘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이 생각한 거는 대변 합계가 450이니까 500에서 자, 매출 원가 공식,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요 공식을 생각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75만 원 마이너스 자, 차변 합계 매입액과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니까 차변 합계액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 그래서 차변 합계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하면 425만 원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해서 출제를 했는데, 근데 왜 모두 정답이 되냐? 출제 오류가 됐냐? 차변 합계액은 총매입액의 기초 상품 재고액입니다.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근데 지금 매출원가 공식은 총매입액이 아니고 순매입액이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450만 원 대변 합계액, 차변 합계액은 500만 원, 대변 합계액, 합계액 원래 차변 대변도 일치가 돼야죠. 이것도 일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은 뭐 없다라든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이 얼마라든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합계액도 안 맞고 요거에 대한 말도 이런 방구도 없고 기말 상품 재고액만 75만 원이니까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 여기서 틀렸던 거예요. 차변 합계액은 총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을 말하는 거지 매출원가 공식 순매입액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죽박죽 근거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 볼 때 좀 헤매겠지만.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더한다 그랬죠? 자, 운반비 바로 답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총매입액에서 차감 항목이죠. 순매입액 구할 때. 자,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7천만 원, 잔존가액 2천만 원, 내용연수 10년, 결산은 연 2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 구입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그럼 몇 달? 월 단위로 한다 그랬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경과됐습니다. 자, 정액법 공식 내용연수 몇 년? 10년 분의
취득원가 7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마이너스 얼마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요거 빼면 5천만 원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연. 자, 근데 월 단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6개월 지났어요. 그럼 딱 절반, 뭐 곱하기 12분의 6 해도 되고 곱하기 나누기 2 해도 됩니다. 자, 그럼 6개월치가 나오죠. 25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거는 공식만 알고 있고 이게 6개월치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문제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자, 그러면 비유동자산 사용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요. 형체가 없다. 그러면 이미 윤곽이 잡혔죠. 비유동자산이면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면서 형체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 그렇죠. 식별 가능하다. 형체는 없는데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분은 돼 있다 이 말이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무형자산의 조건 세 가지.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요거 앞에 이론 쪽에 교재에 가보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무형자산을 찾으면 돼요. 다 바로 보이죠? 신용신한권, 특허권, 의장권, 신용신한권, 상표권 이런 것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선수금 먼저 받은 거 부채죠. 이거 유형자산이죠. 형체가 있어요. 얘는 재고자산, 이거 유동자산이고.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의 8요소 중에 차변의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자산이 감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 현금 200만 원을 단기간 차입하다 그러면 돈을 빌렸죠. 차변의 현금 200만 원, 대변에 뭐예요? 단기 차입금 200만 원. 이거는 부채의 증가죠. 부채의 감소를 찾으라. 이거 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이 나왔습니다. 1번. 자, 2번도 해볼까요? 미지급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아직 갚지 않은 거 갚았다 이 말입니다. 돈이 나갔다 무조건 대변. 자, 돈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현금 10만 원. 그럼 자산이 감소 맞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갚았어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되죠. 차변에 기록하면 10만 원. 자, 요거는 맞고요. 3번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으로 상환하다. 받은 거야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외상매입금 우리가 갚지 못한 거 갚았다는 말이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같습니다.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똑같습니다. 예수금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임시로 보관한 경우, 특히 대표적인 게 직원들 월급 줄 때, 자, 2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 2차에 지급하다. 그러면 예수금이란 부채의 감소,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0번 문제.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이 개정 과목들 중에 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차량 운반구가 2천만 원, 차변에 있다는 거는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 자산이 증가, 차변에 기록하죠. 자, 근데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사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현금 줄 수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아직 못 줬어요. 그러면 뭘로 적어야 될 것이냐. 자, 여기 보면 외상매입금도 있어요. 근데 왜 문제에 요걸 집어넣느냐.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는 상품이 전자부품이에요. 차량 운반구는 여기는 차량 운반구가 상품이 될 수 없죠. 여기서는 유형자산입니다. 상품이 아닌 거를 구입해서 돈 나중에 갚기로 했다 하면 외상매입금은 될 수가 그렇죠 없다. 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상품일 때만 쓰는 겁니다. 상품 매매는 구분해서 합니다.
여기에 돈을 아직 안 줬다면 미지급금은 올 수 있어요. 현금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그럼 보통 예금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고요. 얘는 올 수 없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당기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요거 저 몇 페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교재에 가보면 자본 계정 이렇게 T자 계정 있습니다. 그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자본은 증가가 어느 쪽이에요? 대변이죠. 부채와 자본은 증가가 대변이죠. 감소는 여기입니다. 표가 좀 삐뚤어졌나? 그러면 기초자본금. 자, 작년에 우리가 처음 개업했어요. 그러면 요게 기초자본금이 되죠. 자본의 증가, 기초자본금은 대변에 있습니다. 자, 1,000만 원. 증가 쪽에 항상 기초는 와요. 기말은 반대에 적습니다. 왜?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그런 거고 그 다음 해는 또 다시 플러스 쪽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님 개인 회사예요. 전산회계 2급은. 이익이 생기면 사장님이 다 먹고요. 손해가 생기면 사장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 기업주가 자본을 인출해 갔어요. 개인 회사는 아무 때나 돈 빼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공금 유형이 되는 거고요. 자, 자본 인출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장님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금, 사장님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00만 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출액. 인출. 자, 그 다음에 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이건 사장님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해줘야죠. 자, 당기순이익 200만 원. 자, 기말 자본금이 1,000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금은 자, 기초에 이익 더하고 가져간 돈 빼고 또 추가로 가져온 거 있으면 추가로 가져오면 사장님 돈이 늘어나죠. 추가 출자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더하면 합계 금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남는 돈 기말은 기초와 반대되는 쪽에 임시로 적었다가 다음에 1월 1일 되면 다시 대변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럼 기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합계액은 차변 대변이 일치가 되는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합치면 1,400만 원. 자, 됐고요. 그럼 1,4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 빼면 추가 출자액은 2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죠.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자, 우리가 처음 개업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200만 원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또 돈 급하다고 400만 원 또 빼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익이 200만 원 생겼습니다. 다 사장님 또 축하드립니다 해서 줬어. 그러면 총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1,400에서 400만 원 가져갔으니까 1,000만 원 남았어요. 기말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었다가 1월 1일 되면 다시 반대로 와서 또 기초 1,0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 생기면 더하고 가져가면 빼고 추가로 가져오면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가 출자액은 200만 원 1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1년 동안 대손상각비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습니다. 미리 요거에 대비해서 비상금처럼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7월 10날 6개월 후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 회수불능이 되다. 자, 그러면 7월 10날 분개를 하면 자, 우선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자산이 못 받게 되니까 대변 들어오죠. 외상매출금. 자, 20만 원. 근데 우리가 요거에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게 15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없어져요. 대손충당금. 15만 원. 그리고 모자라는 건 바로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합니다. 5만 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31일입니다. 2020년 매출채권 잔액 75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설정하다. 야, 원래도 이거 수금 다 못한 게 750인데 1%는 원래도 이거 또 먹고 튈 것 같아. 그러면 12월 31일. 자, 1%면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미리 이렇게 충당을 해 놓습니다. 7만 5천 원.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못 받게 되면 이제 또 쓰는 거예요. 모자라면 바로 또 대손 상각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총 대손 상각비는 얼마예요? 손익계산서에 넣어야 될 거 5만 원, 7만 5천 원 두 개 더하면 그렇죠. 12만 5천 원. 4번이 정답이 되나요? 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운영 어려워집니다. 웬만하면 안전한데 돈 줄만한데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사장의 능력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수정 정리 사항이 아닌 것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그러죠. 자, 실무 시험에 가면 뒤에서 6번 문제인가 여기 나오죠. 자, 미지급 비용 아직 주지 못한 거 그렇지만 이 비용이 원래 비용이다 그러면 장부상에 미지급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 우리가 배우는 복식부기는 엄마가 하는 가계부는 현금주의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맞춰서 장부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하는 복식부기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입니다. 돈은 내년에 나가든 못 받든 간에 이게 원래 거다 비용이 그럼 원래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자, 미지급 비용 요거 정리해 줘야 되고요. 기타 채권, 매수 채권 말고 뭐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손을 추정해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맞고요. 건물 감가 상각비 아까 우리 정액법 뭐 이런 거 했죠? 자, 결산정리상 맞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이식. 유가증권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하게 되면 유가증권 처분,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 또 하나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식을 아직 판 건 아니에요. 팔진 않았는데 1년에 딱 한 번 결산 시에 증권거래소 가보니까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유가증권 평가 이익해서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결산 시에 요거는 맞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 결산 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분이에요. 처분하면 처분한 날짜가 있겠죠. 그 날짜에 정리를 하지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하지 결산 시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결산 수정 정리 사항이 아닌 것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죠. 자, 유동자산 이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니까 아니고요. 자본금 아니고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아까 손익계산서 기본구조. 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자, 맞습니다. 3번. 비유동 부채,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죠. 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머리 아프죠. 원래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합격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다 기초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원래 헷갈리면 원래 공식을 써요. 플러스 자본. 그러면 자산 있어요. 부채 플러스 자본. 네, 맞죠? 이거를 앞뒤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자, 이건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총수익 마이너스 손익법 공식 있죠? 총비용은 당기순 손익이죠. 자, 근데 총수익은 있고요. 총비용을 만약에 이걸로 옮기면 플러스 총비용이 되죠. 그러면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 총비용 플러스 더하기 손익 맞죠? 예, 요 공식 맞습니다. 자, 요거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산표 트리얼 밸런스라고 하는데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요건 뭐예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손익계산서 두 개를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합계, 그 다음에 요쪽 합계 두 개 딱 비교했더니 같다. 아, 그러면 장부 한 90 몇 프로 맞는 거. 그래서 검산표라 그럽니다. 자, 자산 플러스 비용.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자산 부채 수입. 여기 있어요. 이거 공식 맞는 거죠. 시산표 공식입니다, 이거. 자, 근데 얘는 기말 재산법을 갖다 놓고 한 것 같은데, 원래 재산법은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순손익이죠. 근데 자산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시험은 다 끝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비꼬아로 문제는 없는데 평상시 자주 출제하던 문제들은 조금 많이 또 줄였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합격률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언제 또 시험이 연기될지 몰라서 아마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조금 배려는 한 것 같습니다. 합격률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평상시보다 한 몇 프로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